개념 완성 2-2 페이지 106 10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도형에서 서로 닮아 있는 그 도형에서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닮음의 비가 m 대 n이라면 그 m 대 n이라는 거는요 길이의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각형이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삼각형이 또 있습니다. 전혀 안 닮아 보임으로 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선생님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얘 비율이 2cm, 3cm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당연히 얘도 2, 얘도 3일 건 당연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인데 닮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거죠. 그럼 2대 3입니다. 닮음의 비율이 2대 3이에요. 그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비율도요. 길이잖아요. 어차피. 한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음의 비율이기 때문에 둘레 길이의 비도 2대 3일 거예요. 물론 20대 30일 수도 있죠. 그것도 약분하면 2대 3 되는 거니까요. 닮음의 길이 비는 닮음 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길이의 비가 지금 현재 2대 3이잖아요. 얘 넓이는 2, 2는 4. 그죠? 2, 2는 4, 4 나누기 2. 2네요. 얘는 3, 3은 9. 9 나누기 2. 얼마입니까? 2분의 9네요. 그죠? 그럼 2대 2분의 9가 어디 있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럼 몇 대 몇인가요? 4대 9라는 걸 알 수 있죠. 넓이의 비, 가장 작은 자연수 비가 4대 9예요. 어떻게 구했느냐?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제곱센치, 제곱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비가 2대 3이었다면 넓이의 비는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의 비는 제곱 대 제곱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예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닮은 비가 6대 10이니까 약분해서 얼마입니까? 2, 3은 6, 2, 5, 10 닮은 비는 3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넓이의 비는요? 선생님 이거 높이 모르는데 넓이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못 구하고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높이를 재서 구할 필요도 없고요. 넓이의 비는요. 그냥 3의 제곱 대 5의 제곱, 즉 9대 25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확인 1번 풀어볼게요. 둘레의 길이 비, 어차피 길이의 비잖아요. 둘레의 길이, 두 정오각형? 그러면 원래 6, 5, 30, 얘 둘레는 30일 거고요. 얘는 8, 5, 40, 40일 거예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3대 4죠. 둘레 길이 비율이. 근데 그냥 길이의 비율이 6대 8, 즉 약분하면 3대 4예요. 그래서 둘레 길이 비율이나 그냥 길이의 비율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레 길이는 그냥 길이의 비율로 쓰시면 됩니다. 넓이의 비율. 우리 정오각형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요? 모르죠?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3대 4니까 3의 제곱 대 4의 제곱, 즉 9대 16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겉넓이랑 부피를 한번 볼게요. 자, 닮음의 비가 m 대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서리 길이의 비, 즉 길이의 비는 그대로 m 대 n이에요. 넓이의 비는 뭐였어요? 겉넓이도 넓이이기 때문에 제곱하시면 됩니다. m의 제곱 대 n의 제곱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피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m 곱하기 m 곱하기 m 해서 m의 세제곱 됩니다. n 곱하기 n 곱하기 n의 세제곱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길이는 그냥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면 겉넓이든 넓이든 넓이자가 들어가는 애의 비율은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고, 그 다음 부피, 가로, 세로, 높이 3개가 필요한 부피는 m의 세제곱 대 n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닮은 비는 길이비죠? 2대 3.
그죠? 2대 3. 건널비는 뭔가요? 건널비는 넓이잖아요. 2의 제곱, 즉 4대 3의 제곱,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부피비는요?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즉 8대 27. 얘가 부피비입니다. 자, 확인 2번. 이번에는 두 구는 항상 닮았죠. 길이의 비는 그냥 반지름의 길이. 그게 그냥 닮은 비입니다. 그럼 9대 12 쓰지 않고 약분해서 쓸게요. 3, 3은 9, 3, 4, 12. 닮음의 비는 3대 4예요. 항상 약분해서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율로 쓰는 거예요. 건 넓이도 넓이죠. 3의 제곱 대 4의 제곱, 즉 9대 16 이렇게 될 거고요. 부피는요. 3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27대 6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ABC랑 DEF가 서로 닮음이고요. 20의 둘레의 길이가 ABC의 둘레의 길이가 20cm일 때 DEF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비율은요. 그냥 닮음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닮음의 비율 8대 16이죠. 8대 16이면 약분하면 몇 대 몇이에요? 8대 16. 8대 16이니까 1대 2겠네요. 그러면 ABC의 둘레 길이가 20이라면 1대 2는 21대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2배니까 40이겠죠. 그죠? 그래서 40cm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위가 cm니까 똑같이 cm. 자, 얘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번엔 넓이네요. 일단 길이의 비 볼게요. 9대 12 약분하면 3, 3은 9, 3, 4, 12. 그럼 넓이의 비율은 제곱하면 되겠죠? 3의 제곱, 3, 3은 9대 4, 4, 16 이거래요. 그런데 DEF가 30이래요. 얘가 32일 때 그럼 ABC는 얼마겠니? 이렇게 보면 되죠. 순서대로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큰 게 DEF잖아요. 얘 2배 됐네요. 당연히 얘도 2배 되면 되겠죠. 9, 28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A 대 B도 서로 닮은 도형인데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에요. 더 이상 약분할 건 없겠네요. 2대 3. 건널비의 비율은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널비의 비율이 이렇대요. 이런 애가 A가 뭔지 모르겠는데 B는 72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물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로 구해도 되지만 9, 8에 72, 8배 됐잖아요. 그러면 4, 8에 32 이렇게 그냥 8배로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꼭 외항의 곱, 내항의 곱 안 해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기둥이든지 원뿔이든지 상관없죠. 부피는 길이의 비가 3대 5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이렇다면 부피는 3의 세제곱 27대 5의 세제곱 12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부피가 54래요. 그럼 얘가 54래요. 그럴 때 B의 부피는 얼마겠니? 물어보잖아요. 얘도 물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얘가 2배 됐잖아요. 당연히 얘도 그냥 2배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B는 부피가 250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닮음의 활용 한번 봅시다. 자, 닮음의 활용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소에서 그린 도형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지도 같은 거요. 그죠? 실제로 샘수학 안에 서울시 지도를 그릴 순 없잖아요. 서울시가 훨씬 크니까 축소하면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축도 할 때 실제로 몇 대 몇 100분의 1로 줄였니? 1000분의 1로 줄였니? 10,000분의 1로 줄였니? 2분의 1로 줄였니? 이런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은 뭐예요? 실제 도형을 줄인 비율. 그러면 축척은 축도에서의 길이, 실제의 길이 이런 공식들이 있지만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냥 닮음으로 풀 겁니다. 그냥 닮음으로 풀으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그림까지 동그라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골치 아파 우리는 외우지 않아요. 예제 1번 풀게요. 실제 거리가 200m. 그러면 실제 거리가 200m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도에 나타냈더니 8cm래요. 그럼 얘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센티미터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센티미터로 바꾸면요, 동그라미 2개 붙여서 이렇게 되겠죠. 100cm가 1m니까요. 그럼 요렇게 얘를 8cm로 나타냈대요. 축적 구하여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요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전체분의 비율이니까요. 전체분의 그것. 그러면 약분 해볼까요? 8로 약분을 해볼까요? 8로 약분하면 8일은 8, 여기 8, 26, 8, 5, 40 동글동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축척은 2500분의 1.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2500cm인데 지도에다가는 1cm로 나타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1대 2500이라는 비율하고도 똑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1cm는 원래 2500cm다 라는 얘기예요. 25m다 이런 얘기죠. 자, 확인 1번 봅시다. 실제 거리가 2.5km. 근데 지도에다가는 5cm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2.5km를 일단 cm로 바꿔볼까요? 미터로 갈 때 2.5km는요. 미터로 갈 때 3개. 하나, 둘, 3개. 그럼 이렇게 하면 미터예요. 그런데 cm로 가려면 또 100배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15만 얘를 지도에 나타냈더니 5cm로 나타내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수로 25만 분의 5. 그럼 약분하면 5, 5, 25. 5만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축적이 만분의 1인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도에서 1cm는 실제로 10,000cm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에서 20cm인 건 실제로 몇 cm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얘가 20배가 됐기 때문에 얘도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하지 마시고 굳이 얘도 20배가 됩니다. 그럼 x가 20에다가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20만 cm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작은 단위로 고쳐 쓸게요. 킬로미터나 미터로. 일단 미터 갈 때 얘는 센티미터고요. 미터 갈 때 몇 개 줄입니까? 2개. 그 다음에 킬로미터 갈 때 1, 2, 3 3개 또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2km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200m 이렇게 얘는 2000m 뭐 이렇게 써도 되고 20만 cm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 킬로미터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2번. 축척이 만분의 1이래.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도에서 1cm는 실제로는 10,000cm이구나. 그러면 지도에서 3cm라면 실제로 3배니까 3만 cm겠죠? 이게 몇 킬로미터인지 굳이 킬로미터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만 cm를 미터 갈 때 2개 없애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갈 때 하나, 둘, 3개 또 가면 되겠죠. 아, 0.3km. 킬로미터를 좋아하는군요. 얘네. 실제 길이는요. 0.3k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00m가 1km니까 미터에서 킬로미터 갈 때는 동그라미 3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실제 거리가 0.8km래. 그러면 0.8km를 센티미터로 바꿔볼까요? 0.8km를 미터로 갈 때 하나, 둘, 셋. 그럼 미터로 갈 때 이렇게 800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얘는 800m고 센티미터로 갈 때 동그라미 2개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8만이네요. 8만. 그죠? 8만 센티미터. 그래서 얘는 바꿨더니 8만 센티미터예요. 그럼 축척이 1대 5천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럼 1cm를 5,000cm로 나타냈던 애라면 두 지점 사이 거리를 x라고 준다면 얘가
실제로 8만 센티미터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두면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가 몇 배 됐다 이렇게 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뭐 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로 얘는 한번 풀어볼까요? 한눈에 딱 안 보이는 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5,000 x가 8만. 양변을 5,000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됩니까? x는 16, 5, 6, 30이니까 x는 16cm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확인서 한번 봅시다. 실제 길이가 0.5km래요. 그럼 0.5에서 킬로미터 갈 때 하나, 둘, 셋, 500m고 그 다음에 얘는 센티미터로 나타내려면 동그라미 2개 더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1대 25,000이래요. 1대 25,000인 애는 실제 지도에서 산책로 x 대 실제 길이 5만. 25,000의 2배가 5만 아닌가요? 그죠? 얘가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 될게요. x는 2cm, 이렇게 2cm가 답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한번 봅시다. 자, 1번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을 했대요. 그럼 닮음의 비율을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닮음의 비율을 어떻게 쓸까요? 15대 25 하면 안 되죠? 15대 40은 그죠? 부분 여기 옆변 대 전체 옆변. 그래서 15대 40. 즉 약분하면 5, 35, 5, 8에 40. 3대 8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8대 여기를 x로 둔다면 x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6배 됐으니까 8, 6에 4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막꼭지각 DE. 이번에 DE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EC DE가 아니라 EC 전체 길이를 구해가지고요. 이거 6만큼 빼줄게요. 여기 요만큼이 6이니까요. 닮음 여기 막꼭지각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막꼭지각 같고 그 다음에 직각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AA 닮음. 그죠? AA 닮음. 두 개는 닮음입니다. 그러면 10대 30, 즉 1대 3이니까 12대 이 전체를 x로 둡시다. 12대 x.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외항의 곱 x는 1x는 3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EC의 길이가 36이니까 ED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미연이가 거울을 바닥에 놓고 보았더니 나무 끝이 보였대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보았더니 나무 끝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동그라미라는 똑같은 각이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이런 각이 있고 직각이 있기 때문에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겠네요. 그런데 어떤 닮음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연이의 눈까지 높이가 1.5. 그죠? 거울에서 나무 밑까지. 이렇다고 할 때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닮음으로 구할게요. 얘 여기 거리가 1대 3이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랑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이 1대 3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높이에 해당하는 1.5랑 나무 길이 비교할 수 있겠죠. 나무 길이를 x라고 둘까요? 1대 3은 1.5m 대 x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외항의 곱은 즉 x는 내항의 곱과 같다. 4.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냥 바로 얘는 4.5m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축적 1대 1000이래요. 1대 1000 1cm를 1000cm를 1cm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직각 하나 있고 40도가 있으니까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죠.
그럴 때 AC 사이의 거리, 지금 요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얘가 8대 얼마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구해봅시다. 지도상에다가 8cm로 나타낸 건 실제 AC를 X로 줄까요? X. 요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대 1000이라는 건 원래 지도상의 1cm가 실제로는 1000cm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8cm가 실제로 Xcm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외향의 곱은 내향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cm니까 미터로 지금 나타냈으니까 두 개 없애서 80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못 풀 만큼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왜? 공식을 외워서 풀으라고 한 게 아니죠. 다 몇 대 몇 그냥 닮음의 기본적인 비율을 갖다가 풀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답을 쓴 친구는 없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꼼꼼하게 풀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